안녕하십니까. 이제 레피를 시작하시거나 레피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제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을 사용을 할 때 우선 첫 번째로는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라디오 버튼의 아이템이 바뀌게 운영하고 싶다는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라디오 버튼을 변경을 했을 때 그게 출력으로 숫자로 취하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라디오 버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라디오 버튼의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처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실습할 때 사용할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우선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팔레트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라디오 버튼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NXG 스타일을 통해서 라디오 버튼을 사용할 겁니다.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NXG 스타일의 불리언 카테고리에 자, 라디오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템이 자, 두 개가 표현이 되는데, 추가로, 지금 복사를 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네요. 그 과목 이름을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6개를 정리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하나는 이제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있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값을 변경을 하면 그 값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라디오 버튼의 아이템이 바뀌게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값을 아이템을 바꾸면 그 바꾼 결과 값이 선택 결과에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형 입력 컨트롤과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는데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화일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우선 이벤트를 두 개를 처리할 건데, 하나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 값에 따라서 라디오 버튼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와 같이 선택 값 변경 이벤트를 등록하신 다음에 이 선택 값을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라디오 버튼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요. 이 선택 값을 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 라디오 버튼의 입력 부분에서 강제 변환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변환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케이스 구조를 사용을 해서 선택값이 0인 경우에는 아이템 0번, 1인 경우는 1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5인 경우에는 아이템 5번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케이스 구조 운영하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라디오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때는 이 선택 결과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 코드를 보시는 것과 같이 타입 캐스트를 사용을 해서 라디오 버튼의 데이터 타입을 부호 없는 32빗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타입 캐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데이터 타입을 이 위쪽에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구조를 통해서 이 화일 루프를 정지할 겁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의 값이 참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겠죠.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라디오 버튼 사용하기 02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 볼 텐데요. 자, 컨트롤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NXG 스타일의 불리언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라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마우스를 테두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선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좀 키우도록 하겠고요. 자,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했고요. 이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6개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 그 다음에 수직 중심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템을 이름을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자, 다음은 수학, 뭐 영어, 그 다음에 사회, 뭐 역사, 뭐 과학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불량 카테고리에서 실버의 자, 불량 카테고리에서 정지버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숫자형 입력 컨트롤과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자, 불량 컨트롤에 대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라벨을 위에는 자, 선택이라고 하겠고요. 자, 아래쪽은 선택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을 좀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뷰에서는 이제 불량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그 기계적 동작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기계적 동작이 디폴트로는 놓을 때 렛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잠깐 동안 참을 유지했다가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 입력 터미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우선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선택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는 처음에 생성하시게 되면은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오렌지색의 의미는 자,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케이스에 자, 선택 값을 가져오시겠고요. 자,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고, 도움말 보시게 되면 부호 없는 롱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하고 선택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바꿀 건데요. 자, 선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형에서 자, unsigned 32bit으로 바꾸겠고요. 선택 결과도 자, 형에서 unsigned 32bit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디오 버튼이 지금 입력 컨트롤인데요. 여기에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삼각형이 앞에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제 변환점이 생겼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요. 한번 이 상태에서도 동작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자, 프론트 패널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값은 자, 값의 범위가 0에서 5 사이 값만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자, 데이터 입력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 리미트 사용을 해제하시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제가 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값의 값 밖의 대응은 강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는 일씩 증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값을 바꾸더라도 5 이상은 바뀌지가 않고 0 이하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자, 이렇게 값을 바꾸도 동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 변환점을 자,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요. 자, 이론에서 봤던 것과 같이 자,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의 선택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를 처음에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우선 1에 대한 케이스는 제가 이 케이스를 삭제하겠고요. 자,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값이 0인 경우에는 아이템 0번으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케이스 복제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코드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코딩 하실 때 좀 수월한데요. 1로 바꾸고, 자, 케이스 복제를 한 다음에 2로 바꾸고요. 자, 케이스 복제를 한 다음에 3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복제하신 다음에 4로 바꾸겠고, 자, 5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자, 변경해도 동일하게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디오 버튼의 값을 변경을 했을 때 선택 결과 값을 업데이트 해줄 텐데요. 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케이스에 라디오 버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라디오 버튼을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되지만 여기 새 값을 취할 텐데요. 데이터 타입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생기는데 동작을 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동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런데 강제 변환점이 생겼기 때문에 자, 랩뷰에서는 이런 강제 변환점이 이제 많아질수록 나중에 동작상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 변환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 다루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은 타입캐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자, 부호 없는 32빗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와이어 지우시고 0으로 설정하고 관련된 값을 타입캐스트의 타입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입력은 자, 라디오 버튼의 새 값을 인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운영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 라디오 버튼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더라도 동일하게 자, 선택 결과 값이 0부터 자, 일씩 증가해서 5까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다음은 선택 값을 변경했을 때 자,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라디오 버튼을 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해 봤습니다. 한 번은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변경이 됐을 때 라디오 버튼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라디오 버튼 값이 바뀌었을 때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바뀐 내용이 또 출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